저도 사실 연습장 가서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 받아보면 저도 모르게 처음 배웠을 때보다 피니시가 굉장히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척추각을 좀 유지하면서 임팩트까지 해봐라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피니시 때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몸이 회전이 더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형태는 괜찮은데 그 피니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정말 여기에서 지켜야 되는 위치를 지키지 않고 바로 치면서 이런 모습이 됐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장세별을 기대할 수가 없죠. 장세벽을 기대를 해야 되겠죠. 아니 근데 이병호 프로 정말 네. 제가 팬이 많은 건 알았는데요. 라이브 방송에 팬이 이렇게 많은데요. 네. 뭐 아르바이트생들 고용하신 건 아니죠? 제가 좀 고용을 좀 했습니다. 왕진민님, 요즘에. 네. 오영선님, 권기현님 다 너무 쉽게 레슨해 주셔서 고맙다고.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등대 네. 스윙 4단계까지 참 기대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뭐 더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머리에 집중하면서 그렇죠. 들으면 그래서 되죠. 제가 그때 머리가 회전이 되면 아이들은 머리만 회전시킨다고 해서 몸이 따라간다고는 장담을 못 해요. 머리를 돌리면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워낙 유연해요. 이쪽이 흉쇄 유돌근 쪽이 여기 근육이 유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유연해요. 그러니까 제가 몸을 그냥 여러분들께 교과서적인 내용을 드리면 그냥 머리는 두시고요. 가슴을 돌리려고 하세요. 왜? 못하면 여러분 책임이지 뭐 내가 잘못 가르쳤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레슨하면요 너무 실수가 많아요. 그냥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머리는 두고 가슴을 들으라고 제가 언제 머리 들으라고 했습니까? 이런 대화하면은 서로가 시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레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저조차도 이미 여기가 굳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몸통을 회전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제가 등대 스윙을 하는데 만약에 이 머리를 안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스윙이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이런 식이 돼요. 여기에서 치고 덜컥하고 이런 형태의 스윙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왜 같은 레슨을 받는데 프로들은 저렇게 부드러운데 우리는 이렇게 덜컥덜컥 걸리지? 프로들은요 어린 친구들이 많잖아요. 뭐 여자 투어건 남자 투어건 이렇게 머리를 둬도 가슴이 다 돕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러니까 유연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딱 머리 두고 있으면 덜컥 한번 걸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약간만 이쪽으로 열어주면 일단 몸이 위로 들릴 염려도 없고 내가 이쪽으로 보겠다고 방향 설정을 했기 때문에 유지된 상태에서 회전까지 더 부드럽게 도모할 수 있는 또 등대가 이쪽 릴리스 등대 피니시 라인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게 넘어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이 머리를 돌려주는 방식은 여러분들께 훨씬 더 좋은 스코어도 제시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나은 비거리를 여러분들께 쉽게 선물을 합니다. 자, 다시 등대 스윙 1단계는 등대 이때 손이 반드시 이쪽 어깨 위에 라인 그리고 제가 반대로 이렇게 섰을 때는 치고 나서도 이 두 손이 이쪽 라인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시청자 상담도 제가 그런 비슷한 게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런 형태의 분들이 많아요. 타겟 쪽으로 던져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자 그럼 봅니다.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등대는 했지만 여기에다가 좀 더 스윙이 원활하게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2단계 등대 머리 등대. 네. 자 한번 보세요. 천천히 제가 쳐볼 테니까 머리 등대예요. 처음에 머리를 붙잡고 하는 선수들의 스윙은 등대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덜컥 한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스윙이 여러분스럽게 보여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여러분스럽게 보인다는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덜컥 하는데 나는 이게 지금 굳었는데 덜컥 걸리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의 컨디션, 물론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 너무 매일 이거 하셔가지고 유연하신 분들은 그렇게 가슴을 돌리셔도 돼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아닌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는 골프 하는 분들 중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가슴을 돌리셔도 되지만 아니면 여기에서 머리를 약간 이 방향으로 열어줄 필요는 있겠구나. 그래야 내 가슴이 회전하는데 편하게 돌아갈 수가 있겠구나. 백스윙 아무것도 안 보여. 하지만 맞아. 이병호 프로가 여기를 했어. 여기 내 손이 그리만 가면 된대. 그리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제트 라인으로 올라가래. 대각선으로. 그럼 대각선으로 올라가고 머리만 돌려주면 그 타이밍. 오늘 신소라 프로가 굉장히 좋은 3회일체 트리니트 레슨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기술적인 걸 익히고 2부에서 있을 그 타이밍, 또 템포, 리듬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익히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거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2단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스윙은 오늘 2단계까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3단계 말씀드릴 거예요. 옆구리 쓰는 방법.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뭐 한 주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여러분들을 뵐 때 그때는 나는 다음 레슨 보면 다음 거 할 수 있어. 안 돼요. 이거 좀 하셔야 돼요. 하셔서 오늘의 기준인 파스처가 유지된 상태에서 내 몸의 회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형태가 되면서 등대를 해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거리를 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3단계 갔어요. 그럼 이병호 프로 벌써 등대 생각해야지. 머리 돌리는 거 생각해야지. 또 옆구리 하라는 거 생각해야지. 1점 몇 초에 맨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신데 단계가 올라가면요. 그 전 단계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물론 등대 스윙의 가장 핵심 등 뒤 스타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어떤 스윙의 형태를 하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만 그 다음에 갈 때에는 무릎을 쓰는 분들은 등 뒤 백스윙이 끝나면 무릎만 가주면 되고 옆구리를 가는 분들은 등 뒤하고 옆구리만 가면 되고 2단계를 한 분은 등 뒤하고 머리만 신경을 쓰시면 스윙의 형태가 다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드라이버 몇 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왜 맨날 드라이버 안 보여주냐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서 네, 질문에도 보면 이제 아이언과 그 드라이버의 등대 스윙이 같냐는 질문이 네. 계속해서 또 그렇죠. 올라오거든요. 계속 올라오죠. 왜냐하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아이언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 그런데 저희는 아이언으로 레슨하는 게 편해요. 아, 네. 드라이브 하면 지금 오늘 또 추운 줄 알고 또 이 협찬사에서 얼마나 또 이 네, 더워요, 날씨에 맞는 지금. 옷을 주셨습니까? 고온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땀 안 흘리려고 쫙 이제 힘 조절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를 제가 들었어요. 드라이버를 들었으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제가 이제 아이언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라이각이 달라요. 네. 여기에서 라이각은 이 샤프트가 지면하고 이제 만나는 각도를 말하는데 이 8번 아이언은 굉장히 가파르고 드라이버는 굉장히 완만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윙 각도를 보면 이건 굉장히 완만하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8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무래도 드라이버보다는 드라이버보다 가파르게 가파르죠.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그거를 신경 쓰기 시작. 제가 턱모고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턱모고 레슨은 샤프트 기준이었어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가르쳐 드렸더니 온갖 또 이 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론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모든 걸 생각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정한 거예요. 드라이버를 잡아도 여기에서는 백스윙 때는 그냥 손이 이쪽으로만 가면 돼요. 또 여기서 뭐 웨지 샌드웨지를 제가 한번 또 들어볼게요. 네. 이제 모양이 다른지 같은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샌드웨지 제가 한 52도 웨지인데 여기에서 웨지 스윙하면 굉장히 가깝잖아요. 여기서도 이거를 그러면 이거 가파르게 하면 이게 목으로 올라가나? 이게 아니라 이것도 체가 어디 있건 간에 이 손이 여기 뼈 있잖아요. 여기 툭 튀어나온 이쪽에 어깨 끝. 네. 예. 그 그리로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자기 자리 찾아가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또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같이 이만큼 올라갔고 이렇게 올라가면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이걸 갖다 샤프트 라인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드라이버는 완만하고 네. 이거는 업라이트 하겠죠. 이렇게. 라이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각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 레슨은 여러분들께 레슨 끝나고 뭐 라이브 큐 문제는 너무 쉬운 걸 늘 드려요. 왜냐하면 시험 보는 레슨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각 안 하고 치게 하는 게 제 골프의 레슨의 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드라이버 레슨 한 3개 정도만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백스윙을 할 때 여기에서 낮고 길게 빼는 게 여러분들을 아주 엄청난 늪에 빠뜨린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바로 손이 저는 낮고 길게 이게 아니라 바로 손이 네. 바로 여기에서 뭐 쫙 빼서 이게 아니고 바로 또 이쪽에서 보면 바로 이게 더 중요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쳐야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쪽에서 보면 제 체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보세요.
제 체가 어디로 빠져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손이 가면 제 체가 어느 쪽으로 이 방향으로 빠지죠. 왼쪽 그림에서. 네. 이렇게 빠지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여기서 이렇게 가요. 타겟 쪽으로 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엄청난 오류예요. 이것도. 등 뒤, 등 뒤, 등 뒤, 등 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의 모양이 저와 똑같이 보이진 절대 않습니다. 저는 팔이 짧습니다. 제 모양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자, 그럼 제가 샷을 해보겠습니다. 살살 쳐볼게요. 자, 여기서 저는 자, 일단 1단계로 쳐볼게요. 등 뒤, 등 뒤만. 등 뒤, 등 뒤. 굿샷. 이런 형태로 이제 공을 쳤어요. 그래서 등 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등 뒤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방향과 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욕심을 해서 이제 2단계에 왔으니까 등 뒤하고 머리를 약간 열어주면서 가슴의 회전을 좀 더 해주면서 클럽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등 뒤, 등 뒤. 잘 이런 형태가 맞았네요. 돼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아까 나갔던 거리가 비슷하게 나갔네. 자, 아까 나갔던 거리가 256m, 지금 262m.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약간씩의 차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옆구리 미는 데에서는 또 그거에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어깨뼈의 라이트, 백스윙에서 여기서 빵 불 들어오는 거, 릴리스에서 불 땅 들어오는 거, 이 위치는 손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절대 불변의 위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공이 맞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아래 움직임이 생김으로 인해서 맞지 않는 것이다. 그거를 극복하고 일관성을 만들고 클럽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바로 머리를 돌려주면서 회전의 방향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2단계 머리를 활용한 등대 스윙의 방법이었습니다.